들렸지? 그냥 옆에서. 근데 나는 지금 보면서 약간 성진은 죽여보고 싶어. 앞으로 이 학원문계가 어떻게 될까 약간 좀 무섭기도 하거든. 왜요? 왜요? 킬로만 다 나오겠어요. 아니 지금 봐봐 저기 그러니까 저기 나는 그 뉴스 댓글 들어가면은 학원명사들 보면서 그렇게 돼서 피 빨아먹는 새끼들 다 이렇게 써 있잖아 댓글에 보면은. 씨 약간 여론이 그러니까 이게 직업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학원 진짜 힘들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이 직업을 언제까지 내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번에 정권 딱 하는 거 보면서 약간 무섭더라고. 석연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야. 제2의 어차피 버티고 있어, 버티고. 어째 우리나라는 영어 버티고 하면은 아, 자 보세요. 얘들아 이거 봐봐. 봐봐. 자, 이 직선과 이 원의 교점의 개수를 A개라고 하고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B개라고 했을 때 비계. 교점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를 합쳤더니 3이 나온대. 경우로 나눠야 되겠지. 왜? 교점의 개수는 0, 1, 2, 3, 4 무조건 0 이상의 정수로만 나올 테니까. 그러면 네! 교점의 개수가 3이니까 0, 3, 1, 2, 2, 1, 3, 0 경우의 수가 4가지나 되네요 씨발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위에 있는 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지? 직선과 원은 교점이 많아봤자 몇 개야? 2개야. 절대로 3개가 생길 수가 없어. 그럼 2가지 개수밖에 안 나오네.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렇게 경우 나누면 되게 쉬워지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너네 올림푸스 유형편에도 2차 방정식에 비슷한 유형이 있었어. 이거 유형편에 보면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 편에. 거기서도 이거랑 똑같은 유형이 있었는데 그때는 4개라고 돼 있었을 거라고. 4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4개가 되는 게 이 컨셉의 문제가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끝났어. 교점이 3개가 되는 케이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일 때? 3차 함수, 수트 문제에서. 왜? 직선과 3차 함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제로 케이스를 4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고1 과정에서는 3개까지 생기는 그래프는 절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3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지. 뭐요? 니네 이번에 서술형 문제에서 나왔죠? 이런 거예요. 저런 게 있었어? 서술형 3-1번이랑 2번 있잖아. 네. 아, 그래프. X의 절대값 씌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교점의 개수가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왜냐면 존나 어렵다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니네 시험 문제에서 내면 솔직히 오바였던 거지. 왜냐면 이 문제가 사실 어디에서 주로 메인으로 나왔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하 과정에서 수학 하 과정 가면은 거기서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게 아예 메인 테마로 나와 있어. 거기서는 이 그림을 그려서 너네가 그림을 그려야 돼. 여기 안 버리고 싶지.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교점이 4개가 되는 상황이 절대값이 있으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너네 이 원에서는요 이렇게 복잡한 경우를 전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뭐요? 야, 이거 순간에 바로 뭔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맨 중심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죽으면 이해됐어요.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러면은 무슨 모양이 나올까? 원인데 그냥 원이 아니야. 원이니까. 타워? 그냥 원이 아니에요. 뭔가 절대값이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 1로 바꿉시다. 얘를. 절대값? 얘는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거의 4개 나와. 이상해버렸어. 봐봐 4개 나와. 이렇게 돼 있거든. 네. 근데 절대값이 있지. 막바지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이쪽에 들어가 있으면은 봐봐 얘가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x가 0보다 클 때는 이쪽 모양만 잘려서 나오고 이렇게. x가 음수가 되고 y가 양수일 때는 이게 대칭이 되고요. 와. 또 대칭이 되고 또 대칭이 되고 네이클로보다 네이클로버 모양으로 나와. 그럼 이러면은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었을 때 4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어 실제로. 졸라 짜증나는 거지. 근데 내가 보기엔 이렇게까지 낼까? 네. 이번에 수학하가 들어가니까 원방을 이렇게 그래프로 조합해서 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수학하에서 배우는 함수들이 진짜 함수거든. 거기서 배우는 게 절대값 그래프 나오는 거, 합성함수 나오는 거, 역함수 나오는 거.
온갖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거기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원방 나왔지? 그 원방에서 절대값 그래프 나와 있는 거를 같이 짬뽕돼서 나오면은 이 문제가 3개가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돈 개가 4개가 아니면 다 나눠져요. 그러면 4개까지만 또 가능해. 4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아. 최소자를 4개로 내면 개망하는 거지 이제부터는. 저기에서는 최대 4개가 그치 여기서 4개도 나올 수 있지. 그럼 최대로는 최대가 4개. 최대가 4개죠. 얘도 만들어봤자. 근데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갖고 5개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야. 원에서는 최대 만들어봤자 4개야. 4개가 끝이야. 5개 이상 못 만들어낼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네이클로바 모양으로도 바꿔서 우리가 변형할 수도 있다고. 아무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케이스는 3가지 그냥 2가지입니다. 2가지. 그러면 얘는 첫 번째 A가 1이고 B가 2가 되는 경우랑 두 번째 케이스 A가 2고 B가 1이 되는 경우. 그러면은 내가 요거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1이라고 그러고 요거의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1이라고 했을 때 DA라고 그럴까? 얘를 DA, DB라고 하죠. DA, DB. 그럼 얘는 식을 어떻게 써줍니까? DA가? 저 직선과 원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DA가 반지름 R과 같습니다. 라는 뜻과 똑같은 거겠지. 접하는 거니까. 이때는 뭐가 되겠어? DB가 뭐가 되면 돼?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오지. DB가 반지름, 여기 있는 반지름 루트 2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돼. 얘는 그거의 반대가 되겠지. DA가 루트 2보다 작고 DB가 루트 2보다 루트 2랑 같습니다.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거 찾으면 답이야.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하기 싫어. 그럼 K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이거? K 하고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이거 만족하는 K 값 찾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되면 되겠어? 점집거 쓰면 되겠네 이제. 얘는 원의 중심이 0,1이고 얘는 마이너스 1,1이니까 점집거 갖다가 쓰면 0, 죄송해요 1,0이네요. 그러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K, K 마이너스 1인가? 얘가 루트 2가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얘가 루트 2분의 어디 보자 마이너스 1이랑 1이니까 오 없어진다. 없어진다. 절대값 K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루트 2보다 작다? 그럼 봐봐 이거 계산하지 마. 이거 재활용하면 되지 이제. 네.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는 루트 2분의 절대값 K 마이너스 1이 루트 2보다 작습니다.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루트 2가 됩니다. 이것은 그럼 여기서 절대값 K 마이너스 2가 되고 절대값 K가 2보다 작은 거니까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습니다. 바로 나옵니까 이렇게? 바로 나와? 그러면은 K 값이 뭐가 나와 여기서 만족하는 게? 3이랑 마이너스 1 나오지? 근데 3은 이 범위 안에 못 들어가지? 오케이 마이너스 1만 범위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K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그럼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절대값 K 마이너스 1이 2보다 작은 거니까 K 마이너스 1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거라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습니다.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는 K 값이 어떻게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가지가 나오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누구밖에 없어? 플러스 2밖에 없고 K는 2가 됩니다. 그럼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 답은 1이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케이스 나눠서 그냥 미치광이 갖다가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당연히.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런 거를.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건 당연히 기본 개념이니까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경우를 나눈다? 안 풀어봤으면 절대 못 풀어내지. 윤선희 아저씨가 이런 걸 안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게 그냥 쉽게 말하면은 교과 외 과정이 이런 것까지 다 포괄되어 있는 것 같거든. 왜냐면은 그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킬러 문제의 특성을 보니까 저번 6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21번 문제가 있어. 뭐라고 나와있냐면 내가 보기엔 전혀 킬러 문제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킬러 문제네. 킬러 문제인데 킬러 문제 총평에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쓸데없이 명제,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써있어. 명제라는 개념을 추가로 함으로써 수험생들로 하여금 쓸데없이 어려움을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 근데 그게 교과 과정이 아니거든. 그거 교과 외 과정에서 출제했다고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킬러 문제를. 내가 보기에는 교과 과정 명제를 안 배웠냐? 배웠거든? 근데 거기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쓸데없이 명제라는 개념을 추가로 도입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어렵게 느끼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낸 문제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 나중에 국민대학원 교육부 홈페이지 검색해 보시면요, 킬러 문제의 정의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거기 교육부에 정의되어 있는 탐정이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안 내겠다는 거야. 그럼 뭘 내겠다는 건지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9월 모평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돼. 저희도 보죠. 니네는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어차피 고3에만 지금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내는 사람들이랑 교육청에서 내는 그 위원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내는 사람들은 이번에 진짜 신경 써서 할 거야 아마. 근데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 감이 안 1등급 돼. 100점, 2등급 98점. 자, 그다음 27번 문제. 진짜 그렇게 나올까? 1%. 근데 이제 킬러 문항 없어진대잖아요. 킬러 문제 진짜 없어질까? 아니 진짜 다소도 없어진다. 말이 킬러만 없어진다고 다 중킬러 맞추면 다 킬러가 정답률이 3%면 그냥 킬러인데. 그냥 싹 다 킬러로 아니, 근데 내고 이렇게 많으니까 킬러 아닌데. 이렇게 해서 킬러를 다 없애고 중킬러 나이를 조금 더 없애가지고 고킬러로 하는 이상하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딱 느끼는 거는 니네 지금 현재 수능 체제에서 문제들은요 그거는 빡세. 사퇴시켜. 저희한테요. 빡세요. 난이도가 킬러 문제 난이도로 봤을 때는 선생님 때 수능 볼 때 킬러 문제 난이도가 니네 거의 킬러 문제 난이도의 10배가 더 어려워. 근데 사실 개발이 많이 돼서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25문제는 니네의 문제들에 비해서는 졸라 쉽게 나와. 아 그래? 필라랑 살짝 서울 보네. 그래서 우리 나머지 때는 엄청 킬러 쉽잖아. 문제가 그냥 니네는 손이라도 될 수 있지. 우리는 그냥 손도 못 댔어 거의 대부분이. 졸라 어려웠거든. 그럼 변별이 어디서 돼요? 근데 지금 선생님 때가 너네는 더 어렵다고요? 우리 때 킬러 문제가 니네 킬러 문제 난이도의 10배가 더 어려웠었어. 왜 그러지? 근데 문제는 우리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거든. 그냥 못 푸는 거니까 문제는. 나머지 문제들 다 맞추면 돼. 나머지 근데 나머지 문제들이 진짜 그냥 교과서 내에서만 공부하면은 누구나 다 풀 수 있게 나왔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틀지. 네. 애들이 집단이에요. 당연히 집단. 근데 선생님이 항상 그 작년 수능도 그렇고 재작년 수능도 그렇고 내가 풀어보면 있잖아. 좀 빡빡해. 일반적인 문제들도 빡빡해. 뭐야 이거. 그래서 전체 서론 문제를 다 푼다는 게 되게 빡빡